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8월 3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폴리티코에서 나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카불 공항 테러 사건이 미 국방부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던 테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 벌써 국방부에서는 이 위험성을 감지하고 작전회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열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 결과적으로는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대한 별 폭탄 테러의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여 유야무야로 넘어가던 중에 폭탄이 터진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자국민과 자국 협조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하여 에비게이트를 열어두라고 요청한 것이 이번 사건에 큰 사상자를 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 지휘부에서는 베런 호텔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양 길가에 미군들을 전부 배치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자살 폭탄 조끼를 입은 사람이 폭탄을 터뜨려서 미군이 13명이나 죽고 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주말에 드론 공격을 하여 ISIS 지도자 테러범 2명을 사살하였다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은 완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고 어린이 4명을 포함하여 민간인 7명을 사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구전 시민과 또 어린아이들만 희생을 당한 것이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분명히 정확한 정보에 의하여 파키스탄을 넘어서 카불 비행장에 와 있는 ISK 지도자급을 사살한다고 로켓포를 2발을 쏘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예구전 민간인만 사살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방부에서는 아무런 정정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카불에서 먼저 보도가 되어서 지금 미국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이 바이든 행정부는 너무나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거짓말만 일삼는 정부입니다. 상하원 양원에서 조 바이든 탄핵을 외치며 또한 일부 의원들은 강요들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여 대통령직을 사임시켜야 한다고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무능 그 자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다하다가 이제는 외국에서조차 조 바이든 탄핵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스카이 뉴스 방송국의 뉴스 진행자 중에는 제임스 모로라는 앵커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밝힌 바에 의하면 조 바이든이 국방부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동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조 바이든 자체가 탄핵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모로는 마이크 밀리 합참의장을 겨냥하여 그 동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으로 마이크 밀리 합참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색깔이 비슷하니까 동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동을 영어로는 브론즈라고 하죠. 브론즈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로 표현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이 염려가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파워드 안드라비라라는 아프가니스탄 가수가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자기 집에서 끌려 나와서 계곡에서 총살을 당하였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현장은 카불에서 약 60마일 북쪽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로 탈레반 반군들이 들이닥쳐 가수를 잡아가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총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2001년 이전에 탈레반 정권 버전 1에서 모든 노래를 금지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은 탈레반의 모습을 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벌한 곳에 자국민을 남겨놓고 급히 철수하여야만 될 조 바이든 정부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편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폭로에 의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게 탈레반 지도부가 카불 공항을 완전히 장악을 하라고까지 제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제안을 거절하고 탈레반에게 외곽 경비와 카불 공항 입출입을 통제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웬일로 이런 소식을 전하였는지 저도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CIA 국장 리온 파네타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은 아프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전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 CIA 국장을 지냈으며 그 전에 하원도 지나고 여러 정치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딥스테이트의 가장 큰 하수인에 불과한 이 CIA 국장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미군을 다시 아프간으로 보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자가 바로 탈레반 고위층에다가 미국에 비아그라를 제공하였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탈레반 종교 지도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그들이 데리고 있는 미동들을 성노예화하는데 일조를 하였던 CIA 국장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장면을 쳐다보는 제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오늘 아프간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13구가 공항에 도착을 하여 의전 행렬을 하고 있는데 국가 원수인 조 바이든은 지금 거수 경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의전에 의하면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유해에 대하여 최대의 경인 거수 경례를 하게 되어 있고 배서간 모든 강요들이나 장군들은 가슴에 손을 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 바이든은 거수경례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시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엄숙한 미군 병사 운구가 운반되는 중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매스컴이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밖의 문은 밖의 문들입니다. 다음 일정이 바빠서 그렇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지금 루지애나를 강타하고 있으므로 한 명이 사망하여서 그게 급히 브리핑을 받으러 가야 돼서 그렇다고 쉴드 측에 정신이 없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은 피마 가상회의에 참석을 하여 바로 자기 앞에 앉아있는 수석 자문위원인 세드릭 리치몬드를 이름을 까먹었는지 한참 생각을 하다가 보이하고 불렀습니다. 보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을 낮춰 부를 때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루지애나 주지사인 에드워드 주지사에 대해서는 이름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자 도와달라고 광치는 자라는 뜻의 홀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런 사람이 재난본부에서 지금 진두지휘를 한다는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노인 학대입니다. 이어지는 피마의 보고에 의하면 태풍 아이다가 지금 루지애나 인근에 육지로 상륙함에 따라서 루지애나주 일대에 약 10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된 상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식적인 사망자는 지금 1명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루지애나 일대를 지금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공식 트위터 계정은 아프가니스탄 시간으로 화요일 아침 일찍 카불에서 미군 최종 철수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트위터에서 마지막 미군 병사가 오늘 밤 아프간 시간 오후 9시에 카불 공항에서 떠나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독립을 얻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조 바이든이 8월 31일까지 시한을 받았으나 하루 앞당겨서 그 전날 오후 9시에 완전 철군을 해버린 것입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남아서 인질로 잡혀있는 많은 미국인과 미국인 영주권자 또는 미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그들의 구제는 외교적인 찬회를 통하여 구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급하여 하루를 앞당긴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스티브 배넌의 원룸에 에릭 프린스 브렉워러스의 대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지금 카불 현지에 있으며 민간단체로 피난민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역 탈레반들에게 일체의 민간인과는 협조하지 말라고 하는 통에 민간인 구조 작업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돕지는 못할 망정 회방은 하지 말아야죠.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노력하는데 미국 정부가 돕지는 못할 망정 왜 회방을 놓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내가 못하면 니들도 못해 이건가요?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요들이 휴가 가는 것이 아주 유행인 모양입니다. 타니 브링클린 국무장관이 월요일인 30일부터 이번 주는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아프간 철군이 있고 많은 격변이 예상되는 주에 국무장관이 휴가를 간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툭 하면 휴가를 간 적이 있죠.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고 핀치에 몰리면 휴가로 그냥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정치가들이 흔히 보이는 행태인가요? 최근에 와서 일종의 트렌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젠 사키가 또 휴가를 갔죠. 조 바이든 휴가야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마냥 하는 게 휴가고 도대체 이 행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웬 휴가를 이렇게 자주 가고 즐기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델타 변종 바이러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델타 변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항체 치료 방법이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항체 치료 방법은 FDA에 의하여 긴급 승인이 났던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치료하였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치료 방법이 효과가 좋아서 지금 많은 주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플로리다의 경우에는 많은 델타 변종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아주 적은 것은 바로 이 항체 바이러스 치료법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네시에는 공화당 상원의원인 미치 매코넬이 마스크와 백신 의무 조항에 대하여 반대를 하여야 함에도 이것에 대하여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의 기본 권리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보다는 딥스테이트와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당의 기본 노선을 자기 멋대로 이탈을 하여 개인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고용주와 교육위원회가 각각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우리 정당이 참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이 백신을 강제화하고 마스크를 강제 착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면 그에 대하여 마땅히 민주당에 대해서도 항의를 하든가 따지기라도 해야죠. 이 모든 책임은 바로 당신 같은 라이노들 때문에 오늘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옳은 것을 옳다 하지 못하고 라이노가 되어 민주당 편을 들었다가 뒷돈 챙기는 일에만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